귀문이 열린 집, 거진 귀신 들린 집에서 사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귀문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락날락 거린다는 뜻이랑도 동일한데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사셨길래 이렇게 또 참여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자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귀문 열린 집에서 사신 적이 있다고 해요? 네네. 제가 초등학생 5학년부터 20살까지 이제 20살이 되는 해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한 근 10년간은 아마 그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네네. 집이랑 전혀 관련 없죠? 네. 그럼 거기 어디였어요? 경기도 안산시였고요. 거기가 다세대 빌라였어요. 그 집이 햇빛이 집의 한쪽 방향만 드는 대낮에도 되게 아주 어두운 집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저희 집이 보이는 즈음에 오면 유독 저희 집만 이렇게 그늘이 지는 것처럼 되게 서늘한 집이었어요. 여름에도 시원한 집이구나. 겨울에도 서늘했죠. 그치, 그리고 겨울에 춥고. 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붉은색 벽돌로 되게 어두운 자주색 벽돌로 이루어진 집이었고 되게 오래된 집이었어요. 안산이 한때 이제 재개발이 막 되면서 빌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독 저희 집만 재개발이 안 돼서 되게 오래된 집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죠. 네네. 바로 갈게요. 렛츠가! 네. 이제 저희 집은 대낮에도. 잠깐만. 예. 좀 긴장하셔서 그런데 제가 준비 네. 시작이라는 좀 구호를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렛츠가 하면 이게 조금 웃긴데 따라 하실 수 있으려나? 그냥 준비 시작 구호인데, 에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요? 네. 엥 이렇게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거 몰카 아니죠? 네. 몰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자, 갈게요. 자, 렛츠가! 엥! 렛츠기릿 갑시다. 네. 제가 살던 그 집은 이제 낮에도 항상 어두운 집이었는데요. 집 내부가 전부 나무로 마감되어 있었고, 예. 중간중간 이제 방이 6개나 됐었는데, 그 중에 세 방은 미닫이가 있었어요. 근데 미닫이면은 보통 거울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격자 미닫이였는데 그 거울이 검은색 거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비춰도 굉장히 어둡게 보이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문을 다 닫아놓으면 빛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문도 검은색이니까 집이 대낮에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여기가 유명한 고등학교 뒤에 있는 집이어서 하숙집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이 365일 습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건물의 계단벽까지 습기가 차가지고 물방울이 맺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치카추님이 썰을 풀었던 그 그림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이 나왔던 방이 사실은 제가 쓰던 방이었어요. 맨 처음에. 네, 제가 쓰던 방이었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그 방을 쓰고 싶다고 해서 구석에 있거든요. 가장. 그 구석에 있는 방을 언니가 쓰게 되고 저는 그 옆방을 쓰게 됐어요. 미닫이 방. 미닫이 방은 옆에 긴 베란다가 있었고요. 이제 창문을 열어도 베란다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창문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저는 아주 잠시 그 끝에 있는 방, 언니가 쓰던 방을 잠시 써서 그 그림 귀신 가인은 안 눌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미닫이 방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방이 가로로 누운 직사각형 형태였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한 8시 13분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이제 책상에 시계가 있고 거울이 없으니까 그냥 그 검은 미닫이 문을 보면서 교복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뭐가 이렇게 시선이 느껴지는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쓱 그 거울 미닫이를 통해서 봤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뭐야? 뒤에 누가 서 있어서 저는 처음에 베란다니까 언니가 빨래를 거들어 왔나 싶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 넥타이를 메고 이제 제가 매무새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서늘한 거예요, 느낌이. 넥타이를 메고 있던 손이 굳은 거예요. 그러고서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을 슬쩍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돌려서 살짝 봤는데 머리가 긴데 앞머리가 있는 여자예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 앞머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 모습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귀신일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침이니까. 근데 눈이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컸어요? 한 콧구멍 있을 때까지 눈이 컸어요. 눈이 있는 건지도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꺼먹고 그 거울이 너무 검은색이라서 눈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그 거울로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애가 몸은 그대로 베란다에 있는데 얼굴만 저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얼굴만 이렇게 다가오면서 옆통수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질끈 감은 다음에 벌벌벌 떨면서 욕을 막 허공에다 막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눈을 살짝 떴는데 웬걸 이 여자애가 제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예. 몸은 없어요. 머리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 눈 뜨자마자 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다지 문을 탁 열고 막 안방에 있는 엄마한테 막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엄마 왜 내가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왜 아무도 안 오냐. 그때 엄마가 갑자기 야,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네가 언제 소리를 질렀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끌고 제 방에 왔는데 설명하다가 보니까 시계가 그대로 8시 13분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이 귀신과 마주친 그 순간이 1시간은 겪은 것 같아요. 그 귀신이랑 이 대치한 시간이. 예. 근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 저는 진짜 그 찰나의 시간 동안 가위를 눌렸던 것 같아요. 서 있는 채로. 왜냐면 분명히 제가 시계를 봤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8시 13분쯤이 되니까 난 한 20분쯤 나가면 되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게 이게 이런 게 말로만 들었던 가위 눌림이구나. 근데 내가 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가위를 눌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일단은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제 인생의 첫 가위 눌림이었어요. 그 집에 이사 와서. 서서 눌리는 가위가 있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예. 너무 무서웠어요. 드물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로 제가 되게 건강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 시간 후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코피가 터진 것처럼 흘러내렸어요. 헐. 예.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누워있는데 머리에서부터 피가 내려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머리끝에서 이제 피가 내려오는 게 느껴져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 선지 쏟아지듯이 코피가 많이 났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흘리다 지쳐서 기절하고 자면은 막 머리카락이 베개에 막 쩌저쩌적 붙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엄마 나 혹시 신병 난 거 아니냐고. 자꾸 헛것이 보인다. 자꾸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다. 잘 때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방문 앞에 누가 자꾸 있다. 제가 그 처음 가위 눌리고 나서부터 문을 못 닫고 자요. 예. 그래서 어느 날은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낮에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경재야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이랬더니 지금 친구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뭐야? 엥?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있어. 이러니까 응? 너 방에서 너 친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전화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 혼자 있다니까. 이러니까 에? 웅성웅성 대화하는 소리 들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언니 방에서 잤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이제 언제든 무서우면 뛰어나갈 수 있게 문을 반쯤 열어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TV 보고 있는데 TV가 그 제 방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둘째 언니가 밖에 잘 안 나와요. 자기 방에만 항상 있는 스타일인데 저한테 갑자기 문 열지도 않고 야 경자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한 밤 10시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야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친구 데리고 오면 어떡해 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TV 보고 있는데 이러는 거 너 지금 몇 명 데리고 온 거야? 너 2명?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 지금 TV 보고 있었어. 잘못 들었겠지. 하고서 갑자기 언니랑 저랑 둘 다 정적 이렇게 흐르고 나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방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나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 좀 가자고 나 너무 무섭다고 자꾸 제 방 근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웅성웅성 하는 게 소리가.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날 저희 둘째 이모가 오셨어요. 항상 오시면 제 방에서 주무셨는데 그래서 이불을 깔아놓고 제가 먼저 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잠결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모가 오셨구나. 이렇게 옆에 보니까 이모가 누워 계신 거예요. 제 침대 옆으로. 근데 다시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모가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누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눈을 살짝 떴는데 이모 위에 다리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모가 서 있는데 이불을 본 건가?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뭉텅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발 모양이 이렇게 숫자 1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서 있으면 발이
니은자 모양이 되잖아요. 예. 근데 발이 일자 모양인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 그쵸, 떠 있는 거예요. 발이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발이. 근데 중요한 건 위에는 안 보이는데 발만 보여요. 하얀색 발. 그 발이 약간 말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모 위에.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잠든 척을 했어요. 근데 그 발이 제가 방문 열어놓고 잔다 했잖아요. 열린 방문으로 슥 나가는 거예요. 이 하얀 발을 본 뒤로 제 방 창문에서 제 방문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느낌을 그 뒤로부터 강렬히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 이게 제 방의 창문이랑 제 방 문이랑 거실 창문으로 일자거든요. 네. 그쪽으로 계속 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님이 확실했던 거는 그 창문에서 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거기 베란다인데 베란다에서 누가 넘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꼭 밤에 유독 그래요. 밤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나다니는 게 낮에도 느껴져요. 왜냐면 저희 둘째 언니가 그 가위 눌렸던 방이랑 제 방이랑 그 근처에 화장실도 하나 있거든요. 집이 전체적으로 습하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진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둡고 화장실 앞이니까 습하죠. 습하면 음기가 강하죠. 그렇죠. 음기가 강하면 귀신들이 꼬이기가 좋잖아요. 많이 좋죠. 안방에 있는 곳은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방 바로 정확히 맞은편에 저희 첫째 언니 방이 있었는데 거기도 햇빛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귀신이 안 느껴져.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방이랑 둘째 언니 방이 유독 무섭구나. 귀신이 자꾸 느껴지는구나. 이건 사람이 아니다. 얘네 왔다 갔다 한다. 이걸 느낀 후로부터 제가 제 방에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째 언니 방으로 갔어요. 첫째 언니 방 창문 옆에 책상이 있었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가족들 오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언니들도 나이 차가 좀 있어서 제가 학생일 때 언니들은 이미 그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언니들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래도 그 앞이 첫째 언니 방 앞이 그 귀신들이 지나는 길인 것 같아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예.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도 그 구석에 있는 무서운 화장실을 못 가고 엄마 방에 있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까지 뛰어갔어요. 항상.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방까지. 거기 길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언니가 오면 그때 언니 방을 가서 같이 잤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상하게 하늘이 붉은 하늘이었거든요. 그날따라 태풍이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가끔 붉은 하늘이 있는데 한 새벽 2시쯤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언니는 침대에 누워있고 첫째 언니는 세상에서 귀신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첫째 언니 기가 진짜 세가지고 첫째 언니가 집에 있으면 귀신들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신병에 걸린 줄 알았고, 왜냐면 자꾸 느껴지니까. 사람이 없는 거를 분명히 아는데 언니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왠지 저를 찾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창문 밑에 이불을 깔고 창 바깥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너무 빨간 게 신기해서. 근데 옆집 처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저희 집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층수는 같은데 제가 그치 되게 시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헛것이 보이나 하고 봤는데 뭐 이상한 검은색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봉다리 같은 거. 근데 그게 처마에 달려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검은색 두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처마 밑에서. 그래서 언니 잠깐만 여기 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와서 언니 저기 처마 밑에 검은 덩어리 보여? 하고 언니한테 손가락으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언니가 뭔데? 하고 봤는데 그 순간 그 검은 덩어리들이 미친듯이 막 꿀렁꿀렁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꿀렁꿀렁꿀렁 하길래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언니 저것들이 언니가 쳐다보니까 미친듯이 날뛴다. 내가 쳐다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언니가 보니까 저런다. 근데 이제 언니가 일어나서 창문 가까이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 그 검은색 덩어리들이 그 집 창문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쏙 들어가길래 와 이제는 내가 별의별 게 다 보인다. 이제 영안까지 열렸나 보다. 나 큰일 났다. 나 이야. 진짜 이거 신내림 받아야 되나 보다. 막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엄마한테 어느 날 우연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나 귀신 보인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래서 그런가?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뭐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어느 날 부동산을 찾아보다가 옆집이 너무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나왔을까 했더니 여기가 이제 이사를 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귀신 들렸나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봤던 그 덩어리가 제 생각에는 약간 지방령처럼 그 집에 붙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천장에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재건축이 됐어요. 그 집이. 새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 붙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가 봤던 저승사자 썰로 넘어갈게요. 참고로 그 집에서 제가 자던 자리에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친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집이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 최악의 집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집에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좀 낌새가 있잖아요. 이제 좀 돌아가실 기미가 보인다 할 때쯤 제가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있었어요. 야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반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자체가 저희 반 창문이 되게 높이 달려있는 그런 반이었어요. 사람 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높은 창문이어가지고 공부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제가 하필 그 벽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 8시쯤이었어요. 저녁 먹고 얼마 있다가 야자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기분이 이상해서 이렇게 창문을 쓱 올려다봤는데 검은색 머리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서 있어도 머리가 안 보여요. 키가 185가 넘어도 안 보여요. 근데 머리통이 이렇게 통통통통통 뛰는 거예요. 살짝살짝. 약간 이렇게 왜 높은 담장 너머를 보려고 사람이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통통통 뛰는 거예요. 통통통통 뛰길래 뭐야, 누가 밖에서 폴짝폴짝거려 야자 시간에 이러고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옆에서 제 눈 시야 옆으로 머리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중이 안 되네 이러고 제가 밖에 살짝 나가서 복도를 봤어요. 복도를 봤는데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녁에 야자 감독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조금 멀리 계세요. 그래서 아닌가? 하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앉기만 하면 통통통통 뛰는 거예요. 머리가. 이거 100% 머리거든요. 사람 머리. 근데 얘가 여기서 머리가 뛸 정도면 키가 일단 180이 넘는데 근데 이게 사람 머리통 같진 않고 그냥 검은 둥그런 어떤 구형 같거든요. 그냥 검은색 연기 같은? 그래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왜냐면 할머니가 계속 기미가 있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다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집에 전화 한 통화만 하겠다. 할머니가 지금 몸이 편찮으신데 걱정이 돼서 그런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야자를 빼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니까 이미 가족들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사촌들까지 다 와 계신데 저만 야자하느라고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려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게 통통통 뛰지 않았다면 제가 안 갔겠죠, 집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막 울면서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지금 그래서 야자를 빼고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제 방에서. 그랬던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승사자는 아니었는데 저승사자 얘기하려고 생각해보니까 그 썰이 딱 생각이 났어요. 뭔가 전투 증상쯤에 나타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놀러 갔는데 그 지역에 놀러 갔는데 잠깐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멎는 거예요. 어떤 집 앞에서 이렇게 몸이 멈췄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둘째 언니가 야 빨리 와! 경자 빨리 와! 이러는데 제가 그 소리가 순간 경자 빨리 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갑자기 빔 프로젝트가 탁 하고 올라온 것처럼 낙타가 갑자기 머리가 쓱 나오더니 갑자기 낙타를 타고 있는 어떤 검은색 형체가 있는 거예요. 디멘터 같은 어떤 형체가 낙타 위에 얹어져 있는데 그 낙타가 제가 멈춰져 있는 그 집 앞에 큰 창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1초도 안 돼서 누굴 데리고 나오는데 머리가 하얘요. 길고 하얀데 머리를 따았어요. 그 머리가 한 무릎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 낙타에 태워가지고 디멘터 같은 사람이 낙타 위에 태워서 쓱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허공에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소리가 뭐 하더니 경자 너 뭐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왜 대답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나 멈춰 있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 왜 바보같이 허공 보고 멍하니 서 있냐고. 내가 몇 번을 불렀는지 아냐고. 빨리 슈퍼 가자고. 배고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상황이냐 이러고 이제 슈퍼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거기를 또 갔어요. 언니랑 또 갔는데 웬걸? 제가 그 이상한 형상을 본 집 근처쯤 와서 보니까 막 큰 차가 와 있고 이렇게 막 하얀 색깔 리본이 달려 있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울면서 나오는데 영정사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헐.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머리카락이 나이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 한 70대, 80대 정도로 돼 보이셨거든요. 예. 이제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막 울면서 나오는데 장례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알 수 없는데 일주일 뒤에 갔더니 마침 그날 장례식을 끝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운구하려고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내가 미리 봤구나. 근데 저는 이런 예지몽을 되게 자주 꿔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꼭 이런 꿈을 꿔요. 이게 느낌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자꾸. 근데 또 요즘엔 또 안 꺼가지고. 예. 네?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는 또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시네요, 다행히. 네, 일단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지몽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건 저승사자랑 싸운 썰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귀문 열린 집에서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게 되셨어요, 갑자기. 네. 근데 보통 중환자실을 오래 있어도 일주일, 2주일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저랑 교대로 어머니 병원에 갔다 왔다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쓱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마 꿈일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이사간 집이 햇빛도 되게 잘 뜨고 가위를 거의 안 눌려봤어요. 한 번 정도는 눌려보긴 했는데 그때 자고 있는데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여가지고 예. 중간 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문이랑 중간 대문이 있는데 그 사이가 약간 베란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예. 근데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가가지고 뭐야 누가 문을 두드려. 보통 벨을 누르잖아요. 근데 벨을 안 누르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척했어요. 그냥 조용히 자는 척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문을 쾅쾅쾅쾅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근데 보통 좋은 말씀 전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잖아요.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이씨 이것들 진짜 짜증나네 이러면서 나갔어요. 중문을 넘어서 나가가지고. 근데 순간 무서운 거예요. 잠깐 나 이거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100% 악몽이다. 근데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대문에 있는 눈 감고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에 볼 수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는데 웬 여자분이 서 있어요. 예. 근데 그 꽃자주색이라고 아세요? 혹시 진달래색인데 이렇게 핑크색 같으면서 자주색 같은 그런 이렇게 등산할 때 입는 것 같은 옷을 입고 계신 거 어떤 여자분이. 예.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들기니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 필요 없고 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용해요. 근데 왜 좋은 말씀 전하러 왔는데 왜 안 되냐고 좀 문 좀 열어보고 얘기 좀 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문 한 번만 더 두들기면은 내가 이 문 열고 나간다. 너 나가면 너는 각오해 이랬어요. 오.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날 일이 아닌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화가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화가 막 갑자기 이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올라오면서 근데 계속 두들기니까 저도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저도 같이 두들기는 거지 그 문을.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웃고 있다가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싹 변하더니 갑자기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바로 보여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한 장정 5명이 후루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 뒤를 둘러싸더니 문을 진짜 6명이서 두들기는 거예요. 와. 진짜 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쿵쾅쿵쾅쿵쾅 하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여기서 왠지 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일단 가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 몸이 자유롭게 움직였거든요. 네. 얘네가 두들기는 것보다 더 세게 진짜 양손으로 손바닥으로 막 문을 막 치면서
너네 여기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다 죽여버린다고. 어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들어오려고 하냐. 니네 다 죽는다. 만약이라도 이 문이 부서지면 니네는 나한테 다 죽는다. 그래서 막 걔네들이랑 막 싸웠어요. 쿵쿵쿵쿵거리면서. 근데 6명이 두들겨도 안 부서지고 제가 더 화를 내니까 얘들이 갑자기 기가 싹 죽더라고요. 근데 에이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이러더니 갑자기 후루루 계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한참 두들기면서 싸우다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진이 풀려갖고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나서 꿈이 딱 깼는데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아빠 지금 엄마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가 와 진짜 다행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분명 중환자실에 계셨잖아요. 그때가 딱 2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일반 환자실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 그 다행이다.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오. 거기가 중환자실이었거든요. 어머니 계신 곳이. 예. 어머니가 의식도 없으시고 관 끼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못 하셔가지고 폐에 직접 꽂는 관을 끼고 계셨고 미동도 없으시고 그렇게 2주를 계셨는데 그 꿈 깨고 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살아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중환자실에 한 8분 계셨는데 2주 만에 살아 돌아오시고 저희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꿈이 어머니를 이제 모셔가려고 했는데 제가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타이밍에. 정말 저는 저희 집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일반 환자실로 내려오셨는데 머리가 진짜 이게 미친 듯이 엉켜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가만히 누워 계시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를 누가 이렇게 쥐고 흔든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길래 엄마 머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이런 꿈 꿨는데 엄마 혹시 엄마도 누구랑 싸웠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2주 동안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꿈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 없는 그 상황에서 대여섯 명하고 어머니도 계속 싸우셨대요. 계속 매일매일 찾아왔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첫째 언니가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또 아무도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딸들이 다 지금 흩어져 있는데 나 딸들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머니도 계속 싸우신 거예요. 예. 정신적으로 계속 싸우시다가 살아나오신 거예요. 엄마가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싸운 거죠. 전 한 번 꿨거든요. 그 꿈을 딱.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 뒤로는 중환자실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문 두드리는 꿈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아,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지금 경장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뭐냐면 꿈에서 문 열어주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귀문 열린 집에서 저 할머니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제 꿈에 한 번 나오셨는데 그 한 번이 문 열고 어떤 검은색 연기 같은 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아. 할머니가 문 닫아 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 나서부터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귀신들은 네. 사람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게 맞- 이런 뜻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꼭 들어와도 창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창문을 어떻게 해, 그러면? 창문은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 부적이 그렇게 많았던 게 이유가 있지 않나. 정말 많았거든요. 수백 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보자마자 그냥 다라이에 놓고 다 태웠는데 창문에도 붙어 있었어요, 사실은. 예. 창문마다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제가 들어왔던 그 집이 집 밑으로 다세대 주택이니까 이렇게 몇 명 더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들은 문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집만 계속 사람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자님, 네네. 그 집에서는 몇 년 정도 정확히 사셨던 건가요? 8년 살았네요. 8년. 네. 아, 그래서 20살 되자마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 네. 경자님께서 그 집에서만 귀신을 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 인생에 9.9할은 그 집에서 봤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어릴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도 귀신 보셨어요, 혹시?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때? 귀신을 봤다기보다 이게 귀신이요.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사람 괜찮아요. 형상으로 보이면 보통 그게 되게 원한이 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저를 막 많이 괴롭히진 않았어요. 왜냐면 가해를 눌렸던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발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분 제 생각에 할아버지 같은데 그렇게 보일 정도면 그분도 원한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검은색 연기 같은 뭉텅이 같은 걸로 보였어요. 아, 나쁜 걸 연기 보시는구나. 네, 그래서 걔네는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걔네가 제 방을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코피를 흘렸던 것 같아요. 데미지 받으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코피 때문에 학교를 못 간 적이 되게 많아요.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고등학생쯤 올라가니까 몸이 좀 건강해지고 최대한 그 방에 안 있고 피하니까 코피도 덜 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이 감각이 예민해져가지고 이렇게 어디 산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적으로 아 저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가끔 산 타고 이렇게 넘어올 때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네. 근데 어느 날은 원래는 보통 검은색이 보이는데 그날은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얗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 일단 왜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이면은 원한이 있는 거예요. 하얀 게 한복 같았어요. 친구 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안 돼. 일로 와. 야 거긴 안 돼. 야 오늘은 산 타지 말자 이러고 돌아간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봐요, 경자님. 네. 그러니까 경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네. 얘기를 못 했을 믿죠, 사람들은. 때 그러니까 안 믿는 걸 떠나서 점점 네. 피해요. 나중 가면 피하는 게 느껴져요. 아 맞아요. 근데 경자님이 네. 어쨌든 친구분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 그 친구분의 네. 얘기에서 나온 또 주인공이기도 하신데 네네. 이렇게 겪은 적이 네. 오래되진 않으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안 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아 최근에 겪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다행히 지금 이사 온 곳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제가 두 번째 이사 갔던 집 있잖아요. 문 두드린 집. 네,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기둥이세요. 네. 이제 어머니가 그때도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상황이에요. 예. 근데 꼭 입원하지 않으셔도 평소에 이제 제 방이 제일 구석에 있었는데, 어머니 방이 제일 구석이다. 어머니 방이 이상하게, 어머니 방만 습해요. 근데 사실 환자가 있는 방이 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는 방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랑 가까이 있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어머니를 그 방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방에 누워있는데, 문을 항상 조금 열어놓거든요. 고양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누워있는데, 저기 제 방문 제일 위쪽에 눈이 보이는 거예요. 두 눈이 보여요. 그래서 나 또 시작인가? 안 보였는데 한동안 이러면서 이러고서 살짝 봤는데 무섭잖아요. 저도 무서운데 쫄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썼어요. 안 쓰는 척 했어요. 근데 눈이 보이는데 얘가 눈이 보통 사람 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문에서 한 10분의 7 정도 되는 곳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저 문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키가 한 2m는 된다는 소린데. 아이고. 근데 느낌이 얘 남자다 이번에는. 남잔데 얘도 그냥 검은 연기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얘는 해치레는 아니구나.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쟤를 안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옆 통수가 있잖아요. 예. 옆 통수가 에서 시선이 느껴지는데 쓱 쳐다보면 얘가 쓱 숨어요 문 뒤에. 다시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다시 저를 쳐다봐요.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전 듣고 싶지 않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을 했어요. 몇 번 모른 척 했더니 얘가 쓱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제 방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 방 바로 옆에 둘째 언니 방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때 당시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도식이었는데 언니 방 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나보다 딴 데로. 별로 해는 안 되겠지. 그리고 그냥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느껴져요. 제 방 앞에 그 습한 쪽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방이 그 중간 대문 있잖아요. 거기랑 가까웠어요. 바로 보이는 그 문이어서 이쪽에 또 길이 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또 창문이 있어갖고. 저 그 살던 아파트가 완전 산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산 자체가 안개도 잘 끼고 뻐꾸기 울고 그리고 막 무덤도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들렀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유학 갔던 첫째 언니가 잠깐 한국에 들러서 제 방에서 자게 됐어요. 제 방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핸드폰 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 막 이래요. 그래서 뭐야 왜 그래? 이랬더니 야 나 방금 누가 나 쳐다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느꼈거든요 그날. 근데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언니가 너무 무서워해서 귀신을
설마 이사 온 집까지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언니인데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언니 왜 이랬더니 야 방금 어떤 눈이 자기를 쳐다봤대요. 누가 분명히 쳐다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경 쓰지 마 가끔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좀 커 이랬더니 남자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네. 그래서 언니 뭐 볼 줄도 모르는데 느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남자 맞아 막 이래요. 그래서 남자 맞다고 남자인데 키가 좀 크다고 가끔 오는데 언니가 와서 오랜만에 누가 왔네 하고 왔나 봐 이랬어요. 무서워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없어져 이랬더니 언니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랬는데 이제 둘째 언니가 한 며칠 있다가 야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둘째 언니가 무서운 얘기 진짜 잘하거든요. 예. 그림도 되게 무섭게 그려요. 오, 그래요? 자기가 본 귀신을 막 보여줘요. 그림으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막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야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언니도 느꼈어? 이러니까 가끔 잘 때 자기 방 옷장에 누가 앉아있대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웅크리고 앉아있대요. 예. 근데 나는 남자를 봤는데 이렇게 걘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오. 언니 방 옷장 위에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언니를 보고 간대요. 근데 언니 방이랑 제 방이랑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앞이 현관이거든요. 네.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입원을 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집에 대들보가 없는 거예요.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컴퓨터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길이 되게 짧았는데 갑자기 길어졌다? 길이 늘어났다? 왜냐면 엄마 방이 제일 안쪽에 있다 했잖아요. 예. 이놈이 엄마 방 안으로 들어가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등 뒤로. 예.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 너무 무서워서 집에 혼자 있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얘가 제가 쳐다보니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 방 문 열린 뒤로 쓱 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엄마가 없으니까 얘가 이놈이 집안을 활보하는구나. 낮에도 이제 이러는구나. 그래서 혼쭐을 내줘야겠다. 문 닫으면은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서.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안 왔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네네. 경자님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놔요. 네.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살짝 열어놔야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침대 위에서 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열어놓으면 가끔씩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거기에 시선이 갈 때가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없어. 근데 자꾸 시선이 왜 갈까 저기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촉이라는 게 정말 있대요. 이게 내가 촉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촉이 좋으면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순간 쭈뼛하다? 그러면 진짜 근처에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믿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경자님. 네네네.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도로만 해도 네.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는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네. 그럴 계기가 없었다라는 것 같은데 느낌상은 내가 왜 갑자기 네. 귀신을 보게 됐고 이걸 몰라요 나도 이런 느낌인데 혹시 죽을 뻔한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저요? 사고나 아니면 뭐 그런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어요? 너울성 파도?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저기 바다 끝까지 사람 안 보이는 데까지 끌려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이제 해상구조대원이 살려줘서 겨우 살았는데 전 물놀이를 가면 바다로 가면 꼭 그렇게 몇 번 그러더라고요. 순서로 한번 따져보면 네. 그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연을 얘기하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예요? 전이에요. 그쵸?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저는 귀신을 느끼거나 제대로 보거나 돼지목 많이 꾸시는 분들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확실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긴장도 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네. 이제 긴장 안 하시면서 이제 원래 스타일대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뭔가 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귀신을 좀 느끼는 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경자님 한번 제 질문에 이게 맞는지만 한번 봐주세요.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좀 심하게 느끼고 그 다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흐려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맞네. 네네, 맞아요. 원래 영안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경자님께서 집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집이었죠.
그런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무튼 아이고. 다음번에는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도 남아 계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도 네.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좀 휘몰아쳤어요. 이번 이야기 자체가. 근데 경자님이 보통 분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장난식으로 좀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도 숨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규정님들은 아마 들으시면 느끼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아, 이분 보통 분 아니고 이분 이렇게 조금 밝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그때 당시 쉬웠던 얘기 아니구나. 이런 거는 다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다음번에 또 어머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카톡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보를 해주시고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날일 텐데, 자, 치카추님께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치카추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좀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제가 네네. 이야기를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 일단 간략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우리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큰이모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보살이모, 그다음에 이거는 제 실화는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제 절친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어떤 집 이야기에 대해서 4가지를 들고 왔어요. 일단 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귀신을 이렇게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저도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뭐 보이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시달렸는데, 그 아까 또 초반에 우리 돌비님께서 오늘 라이브로 말씀하셨을 때 누가 댓글에다가 가위 눌렸는데 욕했더니 풀려났어요. 사라졌다. 뭐 이겨냈어요. 네, 제가 욕을 하고 이겨낸 사람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국룰이다, 진짜. 네, 이거 진짜 국룰이에요. 이겨내지 않으면 얘네는 계속 와서 괴롭혀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시달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막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 약간 하얗고 막 까맣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커서 이제 이겨내고 나서는 좀 감이 좋은 편이에요. 시들문 많이 들어보면은 저 같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감이 되게 좋아서 뭔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어떤 공간에 가면은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서 뭐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일단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이 순서를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원래는 이제 제보를 할 때 할아버지 얘기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겪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살이모네 집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보살이모? 예. 네. 제가 30대니까 제가 한 7살, 6살? 이때는 아무래도 불교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독교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든 집안이 불교였고 그리고 또 이따가 나올 저희 큰이모 이야기를 드릴 건데 큰이모가 기가 엄청 세세요. 그래서 무당 보살분들이 그렇게 탐을 내셨어요. 너는 신 받아야 된다. 너는 신을 모셔야 된다. 엄청 탐을 내셨어요. 막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 때는 그 화장실이 잘 안 돼 있는 집도 있고 했었어가지고 네. 이제 푸세식이라고 하죠. 푸세식에서 막 귀신 보고 이모 막 부르면 막 달려오셔가지고 막 돌 던지면서 이게 어디라고 막 할 정도로 되게 기가 엄청 세신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 많은 보살 이모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이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7살, 6살 한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이모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소식을 잘 모르지만 네. 너무너무 예뻐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그 이모네를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니까 이모가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아유 우리 치카추 왔냐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나 그러면 근데 갈 때마다 그 집에 가면 이제 불상이 있고 그 앞에 과자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게 과자가 많았는데 그게 약간 제사 음식이랑 비슷하게
한 며칠 뒀다가 먹을 수가 있대요. 애기 동자 그 영혼이 이렇게 먹고 이제 갖고 놀고 그 다음에 그걸 취해도 되는데 이모가 제가 오니까 너무 신나신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 비닐봉지에다가 까만색 비닐봉지에다가 그 있는 거를 막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치카추야 오늘 그냥 자고 가면 안 되냐고 이모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자고 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엄마랑 자고 가기로 했는데 되게 작은 방이었어요. 딱 성인 2명 이제 7살짜리 꼬마 하나 딱 누우면 꽉 차는 약간 그런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 머리맡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위로 살짝 눈 뜨고 뭐야 이러고 봤는데 비닐봉지가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쫙 하면서. 근데 그 담아주신 장난감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담아주신 장난감 중에 왜 파티할 때 끼 불면 말려있다가 뿌 앞으로 나가는 거 있죠. 그게 비닐봉지 안에서 뿌삐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저는 꿈인 줄 알았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정말 다들 뭔가 막 이럴 것 같지만 이게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다들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뭔 상황이지? 그다가 저 어렸잖아요. 애기니까 뭐야 이게 무슨 나는 꿈인가 했는데 그래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님이 느낀 거예요. 엄마님이 눈을 뜨고 있고 얼어붙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거기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운데 자고 있었거든요. 이모 옆에. 그래서 엄마가 언니 이러고 발로 깨우셨어요. 예. 깨우니까 갑자기 이모가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엄마랑 저를 보더니 자기 이불을 이렇게 머리끝까지 샥 하더니 야 너는 애기 데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야 니들 빨리 자라고 야 아무 일도 아니니까 자 이러더니 근데 그 이불 이렇게 덮은 사이로 이모를 살짝 쳐다봤는데 이모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뭐라고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옥수수 과자, 그다음에 막 사탕 그거 양파링 막 알리가 진짜 다 찢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커서 들었는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 게 자꾸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모가 나를 이뻐하는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이게 내가 갖고 놀지도 못한 장난감이랑 과자를 가져가네? 하고 화가 엄청 난 거래요. 애기 동자 그 영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동자승 영혼 같은 경우는 영혼이 맑아야 볼 수 있대요. 오, 착한 귀신이라서. 네네. 근데 화는 났는데 착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엄마한테 그날 기억나세요? 하고 물어보면 엄마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지만 그런 존재를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키워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인데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외가랑 더 친했어요. 외가밖에 없어가지고 외가랑 훨씬 친하다 보니까 이제 외가랑 그 교류가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받더니 막 깔깔깔깔 웃으세요 혼자서. 그래서 나는 그냥 무슨 일인가 했죠. 근데 둘째 이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참나 웃긴다고 뭐 이런 일도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둘째 이모가 40년 정도를 불임인 줄 알고 사셨어요. 오. 불임인 줄 알고 살아가셨는데 그래서 애기들 너무 예쁜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정말 예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계모고 우리 둘째 이모가 친엄마다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모가 저를 진짜 예뻐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외할아버지가 진짜 예뻐해 줬어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를 또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은 둘째 이모가 끼가 엄청 많으셔가지고 막 강변가요제 막 대학가요제 막 나가시고 가수를 꿈꾸시던 분인데 할아버지가 딴따라라고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다 밀어버린 적이 있대요. 그 뒤로 이제 이모가 그 꿈을 접고 아버지께 무서워하면서 자라난 약간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제가 예술계통에도 불구하고 맨날 머리 노랗게 빨갛게 하고 하면 할머니는 라이터 들고 쫓아오시거든요. 다 태워버린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원래 둘째 이모한테 그렇게 엄격하셨는데도 이제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는 내비두라고 되게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뒷배경을 놓고 이제 다시 전화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모가 40년을 이제 불임인 줄 알고 사셨는데 제가 고3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딱 2주 후에
이모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40년을 불임인 줄 알고 별 검사를 다 해보고 정말 별의별 걸 다 알아봤는데도 임신이 안 됐었는데 할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2주 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모가. 그래서 집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 친척 동생이죠.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만 친척 동생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친구예요. 이모가 엄청난 이제 노산의 나이로 친척 동생을 힘들게 낳았는데 저랑 정말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난 거예요. 오. 정말, 예, 저는 분명히 저희 엄마가 따로 있고 우리 둘째 이모인데도 정말 저랑 똑같이 생겼고 하는 짓도 똑같고, 그리고 제가 말을 진짜 빨리 배웠어요, 어렸을 때. 네네. 정말 3살 때 모든 언변을 깨칠 정도로 말을 엄청 빨리 배웠는데 저희 친척 동생도 말을 엄청 빨리 하는 친구인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네. 말도 엄청 빨리 깨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육아를 처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4살 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전화를 받을 딱 그때. 근데 이모가 육아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아기가 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모가 혼을 내면 아기가 아기답게 그냥 뭐 울던지 뭔가 엄마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엄마가 여기다 두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요. 정말 말도 또박또박 이렇게 하고. 오. 4살짜리가. 그 이모가 뭐 때문에 혼났는지는 못 들었는데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냈대요. 그래서 혼이 막 나가지고 엄청 서러워하면서 방으로 혼자 들어갔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있다 갑자기 이렇게 탁 나오더니 엄마 이러더래요. 아까 막 훌쩍훌쩍 울며 들어가던 애가 다시 엄마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너 뭐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나를 그렇게 혼내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혼내준다고 했거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그때부터 약간 뒷목이 싸해지더래요. 뭐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엄마가 나를 그렇게 혼내니까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엄마 혼내준다 그랬거든? 이러더래요. 예. 이모가 그때부터 소름이 막 끼치기 시작하더니 너 무슨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네 아빠! 이러더래요. 이모 입장에선 얘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알아? 말도 안 되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뭐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게 외할아버지야라고 해준 기억이 없대요. 이게 할머니네 집에 가야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앨범에 할아버지 형제들이랑 찍은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그게 기억에 나서 앨범을 갖고 꺼내와가지고 탁 피고, 할아버지가 6형제인가 7형제인가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양복 입고 쫙 서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그랬어요? 했더니 여기 우리 할아버지! 이러길래 그 순간 핸드폰이랑 친척 동생을 들쳐업고 맨발로 뛰어나오셨대요. 소리도 못 지르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큰 번화가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누구야, 나 어떡하냐고. 나 어떡하냐, 나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둘째 이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으니까 네. 이게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내가 힘들게 이제 너한테 자식을 보냈는데 네가 감히 그 자식을 이렇게 혼내냐 이러면서 자기가 혼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발로 애를 들쳐업고 뛰어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야 나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고, 나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엄마는 아빠가 무서워, 아버지 오셨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대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뛰쳐나오면서 하면서 그렇게 막 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진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집에 겨우겨우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친척 동생이 만약에 뭐 낮잠을 자다가 왔으면 꿈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말 그렇게 막 싸우고 나서 들어간 지 한 5분 10분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이모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가 그냥 방에 앉아 있는데 천장에서 쑥 내려왔대요. 천장에 쑥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그랬냐고, 할아버지가 혼내주겠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큰일 났다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혹시 친척 동생아 우리 아버지가 뭐 입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는 좀 궁금하니까. 또 이제 생전에 제가 항상 보던 그 모습이 많이 늘어난 하얀 런닝에 겨울에는 그냥 긴 바지, 무채색에 가까운 긴 바지 혹은 항상 반바지, 그리고 약간 체크무늬 셔츠 같은 거 입고 계셨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손으로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그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엄마 혼내준다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희 친척 동생은 단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서 잘 크고 있답니다. 아, 그렇지.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네. 혼나는 게 이렇게 힘들게 보내줬는데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드셨구나. 여기까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키워드는요, 이제 우리 이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네. 큰 이모가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굉장히 기가 세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너는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신받아야 된다, 이모는 거절을 하면서 살아오셨대요. 근데 그럼 보통 신병이 난다고 들었는데, 이모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이제 가족들 생각엔 그때 그게 신병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모가 20대 때 엄청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그때는 고아도 많고 결식아동들도 많고 이럴 때여가지고 맨날 고아원에다 쌀 기부하고 동네에 못 먹고 이런 애들 집에 데려와서 맨날 밥 먹이고 20대 때 봉사를 엄청 많이 하면서 살아가셨대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다리 한쪽이 약간 괴사하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큰 이모의 20대 때면은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는 네.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 알아도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병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계셨대요, 이모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우리 큰애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는 그날따라 다리가 정말 너무 아파서 잘라버리고 싶었대요. 내가 다리를 자르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딸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대에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없으면 내가 동생들을 부양할 수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러다가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모 다리에 군데군데 그 푹푹 파인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죽겠구나 싶었대요. 너무 아파서 내가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고 그날도 막 울면서 그냥 누워 있었대요. 누워서 이렇게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새벽쯤 된 것 같은데 팍 울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애기 스님이 이모 이러더래요. 예. 근데 이모는 그런 걸 봐도 이제 놀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니? 그러니까 이모 나 들어가도 돼? 이러더래요. 근데 그때 이모가 3층에 살고 계셨는데 창문 밖에서 애기가 톡톡톡 하면서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래 들어와 그냥 그랬대요. 너무 아프니까 정신도 없고 이제 내가 헛것을 보나 보다 그냥 그러면서 들어와 라고 했는데 눈을 깜빡 한번 하니까 바로 자기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다리를 보면서 하염없이도 눈물을 흘리더래요. 우리 이모 불쌍해서 어떡해. 이모 많이 아프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 너무 많이 아파. 그래서 이모 그럼 내가 주물러 줄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주물러줘 라고 하고 그 작은 손으로 다리를 탁 만지는데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다리가 너무 시원해서 이게 이제 내가 헛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니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대요. 정말 오랜만에 고통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잠이 드셨대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는데 다리 통증은 그대로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의원은 알아냈으니까 가자고. 그 병이 뭔지 알았으니까 가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같이 갔대요. 옛날에 조금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할아버지가 자동차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데리고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모가 이제 지금 살아 계시겠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더니 꿈에 애기 스님이 와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 딸 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꿈에서 눈을 팍 뜨자마자 그냥 바로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그 의원을 찾아내서 이제 이모를 치료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아직도 이모 종아리에 약간 한 15cm 정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약간 푹 패였어요. 그 살이 돋아나지 못하고 푹 패인 게 있는데 이모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았다라고. 그래서 와 우리 집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살고 네. 있었어요. 진짜로 아마 치카추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많진 않아요. 여기 시들무에서는 조금 이제 모여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지 실제로 밖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근데 네. 이게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 주변에 꽤 많아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이제 본인들의 양심에 달렸지만 저는 주님께 맹세하고 이게 정말 다 100% 실화인데 이제 이 다음 얘기 그 집에 대해서 키워드 그 집인데요. 이 집에 살던 친구한테 일단 허락을 받아서 이 얘기는 내가 해도 돼?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조금 왜곡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집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같이 놀아본 사람으로서 그 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가장 무섭게 들었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갈 건데요. 친구가 이제 6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저희 지역으로 이제 전학을 와서 그때부터 막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친구 이제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 집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일본식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서 온통 목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약간 복도가 있고 네.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가 이제 세 자매인데 큰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친구가 셋째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둘째 언니가 뭔가 그 가족들이 거기에 이사를 가면서 계속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오. 밤중에 복도 약간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와서 피카츄 나 또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왜 무슨 일 했더니 자는데 거실에 자꾸 할아버지가 돌아다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게 친구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둘째 언니의 가위가 눌렸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둘째 언니 방이 있는데 방 구조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방문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내가 밑에서 바라봤을 때 정사각형을 그리고 왼쪽 귀퉁이에 문이 있고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열리는 방문식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가 보고 있는 쪽 이쪽으로 이제 침대가 있고 머리가 오른쪽으로 두고 침대가 나란히 두고 자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머리 바로 옆에 옷장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전신거울이 있는 약간 요런 구조인데 누워 있으면 이제 방 밖도 보이고 거울도 보이는 그런 시선인데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눈을 뜨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천장에 어떤 여자 이렇게 그림이 막 있대요. 약간 그 중국 미인도 같이 너무 예쁜 여자 그림이 있었대요. 비녀를 엄청 많이 꽂고 손 딱 모아서 가지런히 5곳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왜 내 방 천장에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는데 너무 예쁘니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림이 눈만 탁 움직이더니 언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로 투둑 투둑 툭툭 하면서 얼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뭐야? 진짜 그 소리가 투둑 투둑 우투둑 툭툭툭 이러고 나오더래요. 예.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머리에 있던 비녀 하나가 문 열려있는 바깥으로 탱탱탱 하면서 나가더래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뭐 고개를 휙 돌려서 보더니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나와가지고 천장을 기어서 벽으로 내려와서 우와. 방 밖으로 나가서 비녀를 이렇게 짚더니 그 앞에 전신거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전신거울 앞에 서가지고 머리를 싹싹싹 빗어가지고 머리를 착 올려서 비녀를 딱 꽂더니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갔대. 그리고 기절하듯이 잠이 든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네 집에 있었던 가위 눌린 실화 중 이야. 하나를 아니, 말씀을 진짜 드렸습니다. 천정에서 막 거꾸로 뛰어당기면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진짜 우와. 우두두두두 나오더니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소름 끼쳤어요. 비녀를 다시 짚고 와서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머리를 만지고 다시 나갔다는 게 또 해코지 안 당한 게 어디냐. 근데 그 친구가 그 집에 살면서 코피를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거기서, 예. 그 왜 시들무에도 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집이 처음에 친구가 이사 갔을 때 네. 현관문에 정말 빼곡하게 부적이 붙어 있었대요.
이렇게 중간문이 있잖아요. 그 중간문에 부적이 정말 벽지처럼 붙어 있었대요. 예. 벽지처럼 붙어 있었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방문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어머니께서 정말 쿨하게 다 뜯어버리시더니,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밖으로 뿌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보통 집이 그런 아니구만. 집이었대요. 네, 보통 집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귀문이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다니는 길. 그래서 자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치카추님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네.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영적인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치카추님께서는 본인께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귀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긴 해. 일반 사람들에 네. 비해서 좀 이렇게 느끼시긴 하나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반응 좋았던 것들을 먼저 대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그때도 엄청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특집으로 또 한번 제보를 드릴게요. 그치. 학교 특집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요. 학교에 귀신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가 사람이 많다가 쑥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국악을 하던 곳이어가지고 더 많았어요. 혹시 치카추님 그 돌비 네. 국악 아니면 뭐 예술고등학교 치면 그 나오거든요, 몇 개? 네. 꼭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학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닌가? 뭐야?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소수정예다 보니까, 예고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보고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걸로 제보를 해서 다시 한번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치카추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뿜어내시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학교 특집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역시 또 치카추님께서 와, 이분도 표현력이 되게 좋으시다. 그러니까 텐션도 좋긴 하시지만 텐션에 비해서 딱 무서운 이야기 그 장면을 묘사하실 때 정말 또 소름 끼치게 표현을 너무나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카추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다 라는 게 또 많이 느껴졌던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